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탄소 중립 그 기술과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넷제로 그룹 우리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갖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인 좀 내용이 나올 텐데요. 얼마 전에 2021년 12월 10일 날 우리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대전환에 관해서 비전과 전략을 선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여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넷제로라고 불리는 탄소 배출 제로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2021년에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 여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탄소 중립을 피할 수가 없겠죠. 전체 국제 무역에서 탄소 중립이 규범화된다거나 이제 뭐 세금을 매긴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탄소 중립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와중인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 위주의 국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기회로 좀 삼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 대부분은 당연하겠지만 탄소 규제에 민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석유와 철강 제품, 선박 이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탄소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2050년까지 친환경 비중을 84%로 늘리고 탄소 절감을 86%까지 줄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새로운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차지할 테니까 대한민국 수출은 이게 4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전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말로만 하면 되질 않고 핵심 기술의 확보가 이제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드는 걸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던가 탄소 흡수량을 늘리던가. 만약에 우리가 탄소 흡수량을 늘릴 수가 있다면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어쨌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순 배출량을 넷 제로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양쪽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재생에너지 있고 뭐 수소경제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요즘에 굉장히 새로운 또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인류는 과거에도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고민이 이런 게 있었죠. 농경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인류가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는데 식량이 모자랍니다. 생산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랬냐? 지금으로 치면, 지금의 다 아는 입장에서 치면 비료가 없었죠. 소위 질소 비료가 없었던 건데, 비료가 없다 보니까 논농사를 밥 농사를 한번 지면은 그 다음에는 논을 쉬고 밭을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퇴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렇게 되는데 그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과연 기술의 발달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나? 당연하겠지만 질소 비료를 만들면 되겠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질소 비료를 쉽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우리가 인류가 찾아낸 답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구아노라는 새똥입니다. 새똥은 천연 질소 화합물이죠. 이게 아메리카 대륙이나 남미 대륙에 구아노가 많이 쌓여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이제 발견이 되면서 대항해 시대 구아노를 신대륙에서 퍼서 구대륙 유럽으로 갖고 와서 유럽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아노, 이 새똥 때문에 뭐 전쟁도 일어나고 유명한 일이죠. 세계 지리나 세계 역사책 읽다 보면 구아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인류가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어치는 식량이 많다 보니 새똥으로는 안 되는 거죠. 구아노가 뭐 엄청나게 빨리 쌓이면 상관없는데 그 정도 양으로는 이 질소 비료의 어떤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질소 비료의 핵심 재료는 요소입니다. 요소를 생산할 수 있으면 비료가 해결이 되니까 식량 생산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요소라는 거는 그전까지는 우리가 분뇨 같은 오줌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생물학적으로 이제 화합이 되든지 아니면 콩 같은 걸 심으면 땅이 좀 비옥하게 된다, 즉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어려우니까 쉬어버린다, 휴경지라 그러죠. 1년 농사 지으면 1년을 쉬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식량 생산성이 받쳐주지 못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요소를 생산할 수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소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202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요소수 대란의 요소가 질소 비료의 그 요소와 똑같은 요소입니다. 요소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잡한 식은 안 보셔도 되고요. 한마디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데 핵심 재료는 결국에 암모니아였던 거예요. 만약에 인류가 암모니아 생산 기술을 확보하면 우리는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암모니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승부가 됐습니다. 1784년 인류는 암모니아가 질소와 수소의 화합물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질소도 많죠.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죠. 수소도 많습니다. 화합돼 있어서 그렇죠. 수소도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하면은 암모니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1784년에 발견이 됐지만 당대 모든 뛰어난 과학자들이 뛰어들었지만 이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방법이 무려 125년간 실패를 했죠. 그러다가 1908년 아주 유명한 분이죠.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일명 하버 보슈법으로 불리는,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직도 이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도 인류는 비료의 대부분을 하버 보슈법으로 만듭니다. 1908년에 드디어 125년 만에 암모니아 합성에 성공을 하게 됐고, 이로써 세계는 질소 비료를 얻었죠. 질소 비료를 얻음으로써 어느 날 갑자기 식량난이 해결이 되고 인류의 고민이 없어지고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폭발적인 인구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엔 환경오염, 기후변화가 또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섰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기술로 해결해야 되는 허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기술이 있겠죠. 많은 기술이 있겠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암모니아가 다시 한번 주인공입니다. 암모니아는 앞에서 보셨지만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생산하는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인류는 엄청난 양의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암모니아는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습니다. 수소와 다르게 보관 운송 취급이 쉽죠. 수소는 이게 좀 낫게 저온으로도 옮겨야 되고 걱정이 있지만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반면 이런 위험이 좀 낮았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암모니아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잘 분리한다면 우리가 수소 경제를 보다 쉽게 갈 수가 있고, 암모니아를 연소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암모니아와 수소로 만약에 발전을 하거나 이걸 섞어서 하는 혼소 발전이라는 걸 한다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암모니아가 그동안 비료로 인류를 한번 도와주고 우리가 한번 난관을 넘는데 도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친환경으로 우리가 탄소를 줄이는데 또 한 번 인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또 요즘에는 이 암모니아의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선박의 연료로까지 사용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번에도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다만 암모니아도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 생산을 하는데 지금처럼 생산을 하면 생산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기서 한번 발생되면 뭐 암모니아를 떼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 그래도 생산에부터 문제가 되니까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그린하게, 조금 더 블루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암모니아는 사용 이후에 사용한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진 않는데 뭐 언제나 그렇지만 질소 화합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부유물 같은 질소 화합물이 나오는데 이 화합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기술을 만들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과거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인류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정부는 암모니아와 수소 발전 로드맵을 2021년 12월 7일 날 발표했습니다. 세계 1위의 수소 암모니아 발전을 하는데 성공을 하겠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암모니아 시장, 새로운 수소 시장을 우리가 열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한 번 더 점프업할 수 있겠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소도 색깔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셨죠?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는 수소긴 수소인데 화석연료로 만들어요. 천연가스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암모니아를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걸 걱정하듯이 수소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만들면 역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수소는 똑같이 화석연료로 만들지만 천연가스 생산하지만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포집을 해서 여기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깨끗한 수소가 되겠죠.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반대로 화석연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어떤 풍력이든 아니면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만든다면 완벽하게 깨끗한 수소가 될 수 있고 그런 수소를 그린 수소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같은 수소 경제라 그래도 그레이 수소 경제는 큰 의미가 없겠죠. 블루 수소나 그린 수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수소 경제인데요. 암모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모니아도 수소처럼 색깔이 있습니다. 그레이 암모니아로 가면 뭐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발생되니까 의미가 없을 거고,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블루 암모니아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예 재생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나 이산화탄소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2021년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이미 그린 암모니아 기술 공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여정을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비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지만 이번 암모니아에서 새로운 기술이 만드는 데는 최대한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정부는 또 얼마 전에 부산을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2021년 11월 달의 얘기인데요. 왜 갑자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지? 라고 신문을 보실 때 만약에 궁금증을 가졌다면 암모니아의 기술의 발전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류는 이미 비료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체의 2%를 암모니아 생산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1억 8천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생산의 기술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하거나 또 사용하는데 또 다른 질소 화합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환경적이지 못한 것들을 해결하는 기술을 만약에 개발할 수 있다면 비료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암모니아가 다시 한번 기후변화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탄소 배출을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암모니아나 수소 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탄소 배출을 많이 못 줄이더라도 우리가 탄소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늘려버리면 뭐 어차피 넷제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면 되는 거니까 탄소 흡수를 늘리면은 탄소 배출 좀 많이 하더라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하늘에다가 정말 공기청정기 집에 있는 거야 10,000배짜리 크기가 하늘에 떠 있으면 서울에서 아무리 매연이 나오고 탄소가 많이 나오더라도 공기청정기로 만약에 다 흡수해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세먼지도 흡수하고. 이런 기술이 만약에 개발될 수 있으면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난관을 넘어설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기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기술, 정말 거대한 공기청정기나 거대한 어떤 필터를 두르던지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이 지구 전체를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기술,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거나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 영어 약자로 CCUS라고 합니다. 실제로 탄소 포집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에너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본격적인 기술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2021년 4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1,000억 원의 상금을 걸고 탄소 포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만약에 충분하게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여준다면 상금이 1,000억 원이에요. 이거는 지금 2021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4년간에 걸쳐 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이 4년간에 걸쳐서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보일 수 있을까? 한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장에 탄소 포집 기술이 뛰어난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기술이 나온다면 정말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탄소 포집 기술 아니면 반대로 탄소를 절감하는 기술, 이런 기술로 대한민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탄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경제를 이룬다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나 우리나라의 무역 구조가 지금 어느 정도 침체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장률이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못하죠. 또 다른 성장의 어떤 발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인당 1년에 온실가스를 14톤을 배출합니다. 5천만이기 때문에 인구 전체로는 약 7억 톤이 나오죠. 온실가스 1톤은 종이컵으로 치면 약 14만 6천 개를 생산할 때 나오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4톤을 1년에 사용하니까 14만 개 곱하기 14 정도의 종이컵을 생산할 정도로 탄소 온실가스 소비가 많은 거죠. 이산화탄소 1톤의 부피는 직경 10m짜리 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습이 실제 1톤의 부피입니다. 우리는 이 부피의 14배를 1년에 소모합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한반도 전체를 1년에 4m를 덮을 수 있는 부피라고 합니다. 10년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우리나라 국토를 40m를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고 단지 한두 기업의 노력이나 한두 가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흡수를 늘리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모든 기업들, 모든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40%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넷제로입니다. 만약에 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와중에 정말로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 또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발견을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표에서 보시지만 굉장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 이후로 사실상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봤던 3%대 성장, 심지어 5%대 아니면 우리 아버님들이 봤던 7% 이상 성장은 이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 아니면 탄소 배출을 포집하는 기술, 이거는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요소 생산성, 우리가 생산성이라고 불리는 얘기들이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올리려면 새로운 기술, 특히 저탄소 기술 아니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이 생산성을 올린다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한꺼풀 올려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표하는 2050년 넷제로 또는 2050년 세계 무역 4위에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우리 탄소 중립, 대한민국의 목표, 대한민국의 기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설명을 짧게나마 드렸고요. 이 기술,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나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모두 지금까지 말씀드린 암모니아라든지 특정한 기술을 넘어서 또 다른 기술들이 하루빨리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한번 기원 드려보겠습니다.